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인 텍사스를 방문하기 전에 어제 해외 토픽감이 된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외계인의 DNA로 치료제를 만든다던가 마스크는 효용이 없다면서 공식 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치료제를 홍보하는 의사들을 두둔하는 말 등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로 떠날 예정이었던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루이 고메트 의원으로 그는 마스크 쓰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자 가운데 78%가 심장 손상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파워풀한 전국 교사 노조가 학교가 안전하지 않을 때의 개학에 반대하는 교사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를 만들다 카메라 관련 상품을 만드는 이스트먼 코닥이 제약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 7억 6,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생긴 일입니다. 600달러 실업수당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은 공화민주 양당 합의 이전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등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드리머를 추방하지 않는 다카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신청자도 기간을 반으로 줄인다고 밝히자 드리머 지지그룹은 답은 11월 선거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법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의 4대 테크놀로지 기업 CEO가 오늘 모두 의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당신들 힘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 주목받는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입니다. 자격 미달의 미국 대사들이 해외에서 미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건강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가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부에서 뭔가가 일관된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고 대통령은 어제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어찌 볼 땐 너무 황당무계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그 트위터에서조차도 대통령 그 아들의 그 트윗을 중지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게다 대고 전혀 평소에 그 심장 문제가 없었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장 문제를 겪고 있는다던가 새로 심장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게 심한 감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러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600달러 실업수당 이 얘기는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대통령이 오늘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는 늘 이제 여러 얘기를 하죠. 기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의 말이 지나갔는데 그 대통령의 말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제 썼던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어제 대통령의 아들 트위터가 계정이 12시간 동안 일시 중지됐다. 트위터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같은 그 트윗이 티파리가 주도하는 어떠한 그룹이 몇몇 의사들을 모아서 뭐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연방 대법원 앞에서 본인들이 비디오 촬영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의사면서 목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목사가 꼭 목회 활동을 목사 자격증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목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목사입니다. 한 $50만 내면 목사 자격증은 받습니다. 목사 자격증을 받아야 또 이제 그 결혼식 하는 거 공증할 때 뭐 이런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로
정말로 목사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텔라 임마누엘이라는 텍사스에서 그 메디컬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교회 이름은 Fire Power Ministries라는 교회를 뭐 그냥 이름은 걸어두고 본인이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다가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스크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휴스턴 닥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슨 산부인과 문제는 무슨 악마와 그 상상, 그 어떠한 그 남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던가 치료제에는 외계인의 DNA가 들어갔다던가 약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의사가 그런데 내가 무슨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으로 사람들을 치료를 했다 이러한 비디오입니다. 제가 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 너무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말씀까지 다 전해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안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비디오로 리트윗하고 하는 것이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걸 리트윗하고 했다가 나중에 내렸습니다. 경고받고 이번에 대통령 아들이 그 비디오를 올리고 리트윗한 것도 그것이고 어제 많은 한국 분들도 거봐라 이거 이렇다는데 왜 이래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주장을 하는 분이 무슨 악마와의 무슨 성관계라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도 오늘도 그게 뭐 굉장히 정말 칭찬을 하고 이 내용은 미국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완전히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아니 그런 말을 믿고 그런 것을 리트윗을 하고 그런 것을 칭찬을 한단 말이야. 어제 백악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그 아들의 트윗에 대해서 또 본인도 그 같은 의사를 말하자면 굉장히 그 칭찬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때에 과연 이 같은 정말 전문 그 분야의 의사라고 하기에는 못한 사람들의 말을 대통령이 인용을 해야지 되는가. 어떤 날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다가 또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런 닥터들을 칭송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게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말하자면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가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자꾸만 혼돈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정말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거 나도 좋다. 그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가 인기가 있는 것은 내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내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일하는 앤토니 파우치는 인기가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데브라 박스 박사도 인기가 좋은데 아니 왜 나는 인기가 없는 거야. 아마 나의 퍼스널리티 때문일 거야. 나의 성격 때문일 거야. 본인이 이 같은 결론까지 내린 게 이게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해외 토픽감 그런 형태로 지금 오늘 아침 가디언이라든가 인디펜던스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 독감보다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거의 15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숨졌습니다. 케이스도요, 지금 뭐 430만, 거의 440만 케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라고요. 가장 공신력이 있죠. 이런 공신력이 있는 데서는 아무 연구나 발표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10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10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100명 가운데서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20몇 명이었고, 그리고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산소 공급을 추가로 받은 사람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2명만이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28명이 그냥 산소 공급은 받았고, 그러면 100명 중에서 나머지는 그럴 정도도 아닌 마일드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78%가 심장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0%는 무슨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 감기보다 약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심장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전에 무슨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태에 마스크에 반대하고 뭐 악마와의 남녀 관계라든가 상상을 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산부인과 문제가 생긴다던가 외계인 DNA가 등장하고 하는 의사의 말이 옳다고 그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기자회견과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nobody likes me.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앤서니 파우치는 내 아래서 일을 하는데도 좋아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고 그 말만 믿고 내 말은 왜 안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응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시 튕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교사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교사협회예요. 17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가 결국은 그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아무리 연방정부에서 돈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라 할지라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로컬에서 로컬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되고 우리는 교사들이 그 로컬에서 지금 학교를 오픈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열지 않고 또 교사가 만약에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교사 가족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장이 어떤 말을 인용을 하냐면요. 아니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나쁜 쪽으로 기여를 한 크루즈 회사에는 돈을 주고 경기부양책에서 too big to fail 해서 크루즈 회사 여행업계 돈 줬잖아요. 그리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힙합 아티스트 부자 기업인이죠. 뭐 운동화도 팔고 옷도 팔고 비싼 거 팔고 하는 그 카니에 웨스트도 그 연방정부 지원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득이 많은 사람인데도 카니에 웨스트에게 돈 주고 그러는데 크루즈에 돈 주고 하는데 왜 학교를 개학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학교에 지원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 학교를 개학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번에 물론 공화당 안에 그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그 얼만큼 대학교에 얼만큼이 할당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구조도 바꿔야지 되고 하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돼야지 되는데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고 그것도 또 반은 또 그 액수에서 딱 나누어서 문을 여는 학교에만 그 돈을 주겠다. 문을 열기 전에 돈을 줘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고 문을 열어야지 된다는 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사협회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협회의 입장은 교사들은 결국은 워킹 클래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많이 이끌어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교사협회라든가 이렇게 의학 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 지도부에서는 티파리도 그래요. 티파리도 완전히 그 당색이 있고 그 정치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사 몇 명 모아서 여기서 기자회견해라 하고 거기서 외계인 얘기가 나오고 DNA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좋다고 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모든 뉴스를 꼼꼼히 보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직업이니까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대? 뭐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대? 하면은 맞다 하는데 그것도 어떤 의사가 어떤 목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마스크 효능 없다 이런 것보다는 마스크가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겠죠. 그러나 치료제가 아직 없고 백신이 없는 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1세대 치료제와 1세대 백신은 어느 정도의 그 효력에 대해서도 좀 그 완전히 개발을 한 사람 자체도 자신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뭔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두기도 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저처럼 가끔 얼굴 만지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지 마시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포틀랜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포틀랜드 시위가 분명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미국의 그 연방 그 법무장관이 어제 의회 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뉴스와 대비를 해보신다면은요. 한국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청와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연방 법무장관은 미국의 연방 법무장관은 완전히 지금 백악관과 같이 가고 있는데 증거는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현재의 방향이고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본인이 뭐라고 하던 많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한 재선 캠페인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뭐 여러 가지 뉴스들 $600부터 시작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 꼭 전해드렸어야지 될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았네요. 텍사스가 지역구인 이분이 8선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그러니까 8, 2, 8이 16. 2년 임기니까 10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했는데 오늘 백악관에 갔죠. 왜냐하면 텍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방 의원이니까 의사당에 있다가요. 어제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윌리엄 바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의원이 백악관에 간 것은 지역구이니까 대통령과 함께 그 공군기를 타고 텍사스에 가려고 갔죠. 그런데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고 뭐 여러 매체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이라 그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루이 고멀트 의원인데 이 의원은 그동안 제일 유명했었던 게 의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 어제도 청문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 의원들 마스크 쓰고 공화당 의원들도 쓰고 몇몇 의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제리 네들러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법사위원장이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이 의원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3명의 공화당 의원들 그 마스크 쓰지 않은 의원들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때는 마스크 쓰고 하는 의원도 있고 벗고 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아니 그게 또 소위원회의 룰이랍니다. 지금 법사위원들이 연방 하원에 435명밖에 안 되는 사람 가운데서 또 몇십 명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인데 그 법사위원회의 룰이 마스크를 쓰는 거랍니다. 청문회를 할 때. 그런데 그 법사위원들이 룰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어제 그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이 했고 그 자리에서도 역시 안 썼죠. 그 루이 고멀 의원이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동안 여러 미국 매체에 나와서 내가 마스크 써? 안 써? 나는 걸려도 안 써. 이랬더니 정말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뭐 회복된 사람도 있고 랜드 폴 같은 사람이요. 폴 라이언이 그 정치계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지금요. 뭐 1년은 넘었죠. 해서
그런데 이게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당을 마스크 안 쓰고 활보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조심을 하더라도 마스크 안 쓴 사람보다는 걸릴 확률이 적지만 다른 마스크 쓴 의원들도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공군기 당연히 못 탔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매체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의원이 왜 마스크를 안 쓰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자주 테스트를 받거든. 나는 테스트를 자주 받기 때문에 안 써도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기억나는 의원들만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가운데 전부 공화당이에요. 플로리다주의 닐 던이라든가 그리고 버지니아주 뭐 펜실베니아의 뭐 마크 켈리 이름 알만한 사람 팀 라이스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사람들 뭐 5명 이상이 지금 의사당에서도 정치인들이 양성 반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전염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몇 사람에게 전염시켰을지 모르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교사협회에서는 지금 그 전염률이 1% 미만일 때 그리고 뭐 발병률도 몇 퍼센트를 딱 그 정해놨어요. 그럴 때 이제 학교를 개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몇 퍼센트라고 교사협회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교사협회가 발표를 한 내용은 퍼센테이지가 아무튼 1%하고 5%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종이가 아니라서 이런 때 좀 불편해요. 제가 나중에 광고 나갈 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0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0 실업수당은 결국은 이제 곧 끝날 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일단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공화당에서는 $200로 9월 달까지 하고 10월 달부터는 받던 봉급에 실업이 됐으면은 받던 봉급의 70%를 주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다. $600를 적어도 연말까지는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600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일했던 때보다 더 많이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지 하는데 계속 뭐 찾고 있다던가 또 만약에 나오라고 했는데 일하라고 했는데 일을 안 하면서 그러면은 사실은 $600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실업수당 받을 때는 항상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받을 때마다 그 내야지 되는 서류들이 있고요. 물론 지금 무슨 위기이시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완화됐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00를 지급해야지 된다는 게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것 같고요. 민주당의 그 부분은 같이 의견을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서로 합의를 할 때까진 지금 노멀이 아니니까 마켓도 노멀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게 서로 혼돈이 되고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FBI 그 본사 빌딩 건물을 다시 짓는 안이 포함되어야지 되는가. 공화당 의원들도 이거 싫어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얼마 불과 한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트럼프 호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호텔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이 사실은 그 FBI 건물을 조금 본인이 운영을 하면 잘할 텐데 뭐 사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FBI 건물을 새로 짓고 보수하고 개조하고 한다는 것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안 돼 왔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는 지금 워싱턴 DC에 헤드쿼터가 있는데 연방수사국 그 헤드쿼터를 자신들의 주로 옮기는 거 그럼 뭐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주장도 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했는데 FBI라고 하면은 보안이 유지가 돼야지 되잖아요. 보안,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쉽게 부수고 다시 짓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슨 상관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실업수당 자체의 그 돈의 액수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좀 본격적인 그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16살 이전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상당수가 본인이 서류 미비자인지도 모르고 미국에 산 청년들, 그리고 뭐 죄 짓지 않았어야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추방당하지 않는 것을 오바마 때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바마도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없앨 권한이 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맞지만 이 케이스에는 지금 그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64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들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우리 아이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뭐 무당파 할 것 없이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있고 엄마의 마음이 있고 아빠, 어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마음의 색깔을 종합할 때 미국에서는 다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 수혜를 받는다기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왔으니까는요.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서 본인의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아이들은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지금 선거철이니까 그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이 그럴 권한은 있지만 그러기에는 뭔가 용납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 이 다카를 폐지시키기 위한. 그랬고 그 뒤에 메릴랜드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이 나와서 이 다카를 시행을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그 새로운 그 중간에서 이제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거죠. 지금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케이. 그러나 지금 2년에 한 번 갱신해야지 되잖아요. 그것을 반으로 기간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딱 하고 돌아서면 또 신청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돈도 들어요. 신청할 때. 그런데 새로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받지 않는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다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이민을 보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다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반이민 정서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지금 그 법적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아, 그래. 본격적인 것은 결국은 11월 선거밖에 없다. 답이. 11월 선거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그것도 또 만약에 이것은 정말 가정이에요. 뉴스에서 가정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그 상원 뭐 하원은 당연히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나오고 상원도 나오고 하면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네. 어차피 숫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카 문제는 지금 이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부터였으니까는 6월, 7월 뭐 거의 두 달인데 그 연방 대법원 그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포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어떤 상징을 앞에 가서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도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던가 대통령 앞문 앞에서 시위를 한다던가 하잖아요. 대신에 여기까지는 오지 마라 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바리케이트를 이번에 포틀랜드에서도 넘었죠. 시위대들이 여러 번 넘었었고 더군다나 연방 법집행관이 오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부딪혔고 그런데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요. 포틀랜드와 이 연방 그 뭐 국토안보부가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법집행관 그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아마 대통령 더 보낸다고 했는데 철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것은 이거 대통령이 사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폭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시위대. 물론 시위대 가운데서 그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지. 그리고 안티파라고 하고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선거 캠페인 광고로 쓰고 백악관에서는 이미 텔레비전을 백악관 브리핑룸에 걸어두고 그런 것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 포틀랜드나 오레곤이나 대통령도 장기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이 이미 그 War of Mom 평화롭게 시위하는 그 여성들이라든가 참전 용사들을 취재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 시위에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시위할 때 폭력을 썼는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경우는 폭력적인 시위가 많아지느냐, 평화적인 시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그 선거 전략 전술이 잘 그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주에도 법집행관을, 연방 법집행관을 그것도 정말 마스크는 쓰고 얼굴 다 가리고 이름도 안 써 있고 뭐 자동차에도 그런다잖아요. 사람이 체포가 될 때 시위를 하다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체포가 될 때 누구에게 내가 지금 붙잡혀 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은 총을 들고 있고 차도 봅니까? 경찰차도 아니고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틀랜드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들리고요. 어제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안티파다, 연방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법무장관은 굉장히 법적으로 세비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한 사람이고 아주 스마트한 유능한 변호사였고 해서 답은 잘 안 하더군요. 답은 잘 안 하고 그리고 의원들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제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윌리엄 바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본인들의 메시지를 TV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포틀랜드 뭐 적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제 성경책 그 사진 찍을 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명령을 해서 라파에타 팍에서 그 당시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완전 평화. 그리고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최루가스를 쏘아서 해산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옳았고 최루가스도 또 안 썼다는 얘기도 그 비슷하게 어제 또 하고요. 체류가스 맞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그 교회에 가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뭐 정확하게 몰랐다는 식으로도 또 얘기를 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제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디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 모르면서 법무장관이 체류가스 써서 쏘아서 대통령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 해산시키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믿지 않는다. 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격돌을 어제 말의 격돌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그 우편투표는 사기다. 가짜가 많다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은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보호를 했으니까 증거를 좀 대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증거라는 게 본인의 커먼센스래요. 어느 특정한 자료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도 아마 전략이었을 겁니다. 한두 가지 뭐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얘기하지도 않고 나의 커먼센스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경관에 의해서 숨진 사람이 올 들어서 블랙맨이 8명이고 그리고 무장하지 않았는데 경관에 의해서 그 숨진 사람이요. 화이트이 11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경관들의 그 소수인종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별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이 나서서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8명 그 백인 11명이라 하더라도 인구비로 맞지 않잖아요. 백인이 뭐 75% 이상이 되는데 그 맞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료가 맞다면 나는 너무 기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디서 자료 갖고 왔냐니까. 어제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인데 자료를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게 저로서는 저게 이유가 있겠구나. 굉장히 세비한 청문회이구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지금 연방 법무장관은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못하게 된 게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때에 뭐를 잘 못해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그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그 비상시의 이퀴프먼트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국토안보부래요. 제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후임자가 지금 감염됐잖아요.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세계 전염병 대책위원회가 오바마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서 그것 없애버렸고, 그리고 연방질병통제국도 20% 이상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한에 있는 미국 연방질병통제국의 사람도 전문가도 거기서 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있었으면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무조건 뭐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오바마하고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테스트를 적게 했다 하는데, 이런 것도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하고 거기서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조금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평이한 말씀 정도로만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돼서 중요한 뉴스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인물이 전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여성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렌 백인 여성까지를 포함해서입니다. 사실은 바이든 측에서는, 내부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많이 밀고 있고, 그러나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도 만만치 않은 인물인 것 같고요.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여러 주지사도 있고 다른 주의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이스트만 코닥 컴퍼니, 예전에 코닥 카메라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뭔가 경쟁이 되지 않고 해서 카메라 부품을 만들고 영화 제작 관련 어떠한 부품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견디다가 2012년도에 파산을 했었죠. 파산 보호 신청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리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7억 6,50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했었던 거예요. 약을 만드는데 어떠한 약의 성분을 만드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쓰고 있는 약의 10%만 말하자면 재료죠. 약의 재료 성분을 미국에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스트만 코닥에서 화학 성분을 원래 다뤘던 회사니까는요, 만들면은 25% 약의 재료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사가 있죠. 뉴욕의 로체스터에 한 350명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미네소타의 세인폴에도 역시 일자리를 조금 만들 수 있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3M 같은 데서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다 수출을 했다던가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떠한 전시의 법을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같이 똑같은 법에 근거를 해서 한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회사가 원래의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스트만 코닥이다. 이스트만 코닥이 이렇게 해서 살아날지도 모르죠. 완전히 살아날지도. 그래서 2018년도에 파산 보호 신청을 정식으로 완결을 지었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값이 주당 $2에서 많으면 $4, 높으면 이렇게 되다가 발표, 정부에서 돈 준대 그 회사에 하니까 바로 몇 배인가요? 5배 이상이네요. 11달러 80센트까지 뛰어올랐는데, 피로 나바로 백악관에서 경제자문으로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피로 나바로 교수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시작이 됐을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큰 회사, 일반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독점이니 반독점법을 적용하느니 했는데, 요즘은 전부 테크놀로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 팀 쿡, 애플이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또 한 사람 구글의 CEO 그 샌다 그 피타이오 구글의 CEO 이렇게 네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서 아주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당신들 파워가 너무 센 것 아니에요? 뭐 누구는 그 쪼개야지 된다.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가 너무 크고 파워가 세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서 결국은 13개월 동안 이 문제를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오는데 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청문회에 갔잖아요. 지난번에 늘 그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양복을 입고 청문회장에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요 가는 것도 그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한 번씩은 팀 쿡도 의회 청문회에 갔는데 제프 베조스가 가장 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도 한데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주목을 받고 있고 전부 걸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런 청문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오픈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한 것 보니까는요. 굉장히 그 모든 사람에게 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엄마 얘기로 시작해서 중간쯤 가면 내 아빠의 이름은 미구엘인데 내 아빠가 나를 4살 때 입양을 했다. 입양해서 입양한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대학교에서 만나서 사랑해서 그 엄마가 17살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뉴멕시코에서 1964년도에 17살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퇴학시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당차서 할머니가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단판을 짓고 대신에 학교를 공부는 할 수 있대 모든 활동을 못하고 락커룸도 갖지 못하게 되고 했는데도 또다시 그 대학교에 가서 이 학교에서 아빠는 쿠바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구엘이라는 거예요. 쿠바에서 부모님이 너라도 잘 살아라 미국 가서 해서 와서 혼자 와서 어렵게 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이런 미국의 드림이다 하는 것을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중국과의 문제는 계속 문제가 긴장 상태인데 그런데 뭐 긴장 상태이다지 별로 진전이 없어요.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앞서서 중국이 스파잉하고 부당한 그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선제 공격은 안 합니다. 미국이 한 만큼 똑같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면서 11월 선거 이후를 기다리는 것 같고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가 초기에 늦게 그 중국이 그 시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그 홍콩 인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기는 합니다만은 독일이 조용한 것을 보면은 돈의 힘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홍콩 난민을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그 중국과의 그 무역 거래에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한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어떤 미국이 편가르기를 하지만 완전히 그 미국 편에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것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가 이제 영국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네요. 영국 대사라든가 아이슬란드 대사라든가 이런 그 미국 대사가 너무나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참 해외에서는 황당하다.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대사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우디 존슨 대사가 억만장자고 대통령 친구고 하는데 계속 그 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뭐 여성 비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통령의 골프장을 영국 브리티시 오픈 개최하는 장소로 하려는 것을 추진을 했다는 거죠. 국무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증인이. 그런데도 했다는 거죠. 직업 외교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사도 마찬가지로 그 레이카빅 이 아이슬란드 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베버리 힐스 이쪽에서 캘리포니아 사람이었고 베버리 힐스가 아니라 그 남가주에서 피부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좀 관심이 갔는데 이 제프리 로스 건터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슬란드 대사는 완전히 본인의 그 신상 안전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너무너무 경호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어디 조금만 가도 아이슬란드에 조금만 나다녀도 뭐 총을 차고 다닌다던가 그 무장한 차에서 총을 항상 곁에 두고 있는다던가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랑 대사랑 물론 뭐 봐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서 잘하면 좋은데 유럽에서는 이래저래 대통령 기저귀 찬 모습이 나오질 않나. 미국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